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영국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 교육부가 공식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마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 혁명적 발견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올리버 스콧입니다. 영국 교육부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교육정책 연구를 해왔습니다. 평소 숫자와 통계,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에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제가 최근 발견한 통계 자료는 저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영국의 성인 문맹률이 6%라니.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해보니 약 320만 명에 달하는 숫자였어요. 영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그것도 교육강국이라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성인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루크, 이 보고서 좀 봐요. 저는 제 동료 루크 밀러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루크는 제 옆자리에서 일하는 40대 중반의 교육부 관료입니다. 항상 실용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올리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문제 아닌가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일관성이 떨어지니까요. 루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어는 터프와 도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전혀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고, 레드처럼 과거형과 현재형이 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다른 경우도 있죠. 이런 복잡성이 영어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교육강국이라 자부했는데 기본도 안 되고 있었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 우리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늦게까지 지키며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죠. 문맹 문제는 단순히 교육 기회의 부재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철자법이 복잡한 영어의 특성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몇 명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글을 읽지 못해 고통받고 있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제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접근 방식과 그 효과를 비교하던 중 한 나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었죠. 한국의 문맹률은 매우 낮았고 특히 노인층을 제외하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 시스템의 차이일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걸까?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검색하며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글이라고요? 그게 뭐죠? 저는 런던 대학교 SOAS 동양 및 아프리카 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연히 동아시아 문자 체계와 문해력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다는 포스터를 보고 관심이 생겼죠. 세미나장에서 저는 소피아 정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영국인으로 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스콧씨. 소피아 교수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철자와 발음이 거의 11로 대응되며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에요.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그건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소피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몇 가지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기본 자음과 모음입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각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을 본떴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보다 배우기 쉽다고? 그럴 리가 없어.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소피아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영어의 경우 예를 들어 스루와 터프처럼 비슷한 철자지만 전혀 다른 발음이 많잖아요. 한글은 그런 혼란이 거의 없습니다. 발음되는 대로 쓰고 쓰인 대로 읽을 수 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소피아 교수는 저에게 한 논문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한글 학습이 문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소피아 교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영어와 같은 복잡한 철자, 체계를 가진 언어의 문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특히 기존의 문해력 교육에 어려움을 겪던 성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나라의 문맹률을 낮춘 게 한 개의 문자 때문이라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 사실이라면 영국의 성인 문맹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피아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교수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소피아 교수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글 학습 교재와 함께 직접 한글을 가르치는 수업 동영상도 가져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은 단순히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문자를 배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소피아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히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글자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점점 흥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법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소피아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육계는 매우 보수적이에요, 스콧씨. 새로운 접근 방식, 특히 다른 문화의 문자를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게다가 한국어는 서양에서는 비주류 언어로 여겨지고 있고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론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소피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저는 직접 한글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의 성인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저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교수의 지도 아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시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기호들이 미로처럼 느껴졌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자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제 손에 들린 한글 교재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영어만 사용해온 저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소피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면 배우기가 훨씬 쉬워요. 세종대왕은 배우기 쉬워서 어리석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다고 했죠.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을 상징하는 3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우주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알던 문자 체계가 사실 비효율적이었다고. 이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연구원으로서
저는 항상 효율성과 논리를 중시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철자 체계가 어쩌면 학습자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런던의 한국어 학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영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다고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BTS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쉽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킹스칼리지 한국어 교육기관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교수님은 저에게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들려주셨어요. 철자법의 어려움을 겪던 일부 학생들이 한글을 배운 후 영어 철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새로운 렌즈를 통해 언어를 보게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한글 학습이 영어의 복잡한 철자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을 넘어 영국의 성인 문맥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제 생각과 발견들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흐린 하늘과는 달리 제 마음속은 명확한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루크에게 전화해봐야겠군.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동료 루크 밀러와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와 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루크, 나 올리버야.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계획 중인데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시간 있어? 저는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성인 문맥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실험이라는 거요? 저희를 가르치길 포기한 건가요? 런던 동부의 성인 문해력 교육센터에서 첫 실험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성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학창시절의 다양한 이유로 읽기와 쓰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여러분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을 배우는 것이 영어 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낯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저는 영국인인데. 한 참가자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통해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영어 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크 밀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보여준 연구 결과와 제 열정에 점차 설득되었어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첫날 기본적인 한글 자음과 모음을 소개했습니다. 소피아 교수가 특별히 이 실험을 위해 교재를 준비해 주었고 직접 수업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낯선 기호들에 당황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한 참가자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직접 썼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60대 중반의 남성 참가자. 토마스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문맹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음 날 놀랍게도 모든 참가자가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은 성공이었어요. 대부분의 성인 문해력 프로그램은 높은 중도 포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소피아 교수가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빠르게 진도를 나갔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새로운 단어를 접하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루크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올리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에요. 4주간의 실험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영어 철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갔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참가자들은 영어 철자의 패턴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마지막 날, 우리는 간단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쓰기를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철자 인식에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토마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지를 손자에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항상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순간 저는 우리가 단순한 실험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매우 유망한 시작이었어요. 믿기지 않습니다, 올리버. 이 결과들이 정말 정확한가요? 루크 밀러는 제가 정리한 실험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실험 그룹이 8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후 그들의 영어 읽기 능력이 평균 35%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철자 인식과 음소 인식 부분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3번이나 검토했어요. 오류는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결과에 놀라웠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데이터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토마스는 이제 손자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참가자 엘리자베스는 처음으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마가렛이라는 50대 여성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설책을 완독했다고 합니다. 한글 덕분에 영어 철자의 원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마가렛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전에는 단어가 그냥 무작위로 보였는데 이제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소리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참가자들은 글자의 기본 원리, 즉 소리와 기호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해가 영어 학습에도 전이된 것입니다. 영어는 한글처럼 완벽하게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한글을 통해 이런 패턴을 인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런던 전역의 성인 문해력 센터 10곳에서 추가 실험 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초기 실험과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한글 학습이 영어 문해력 향상에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영국 교육계에서도 우리의 연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점 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문자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는 교육부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몇몇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루크는 점점 더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어갔습니다. 올리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진다면 문맥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투고했고 놀랍게도 매우 빠르게 출판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한 성인 문해력 향상 영국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교육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소피아 교수는 우리의 성과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600년이 지난 지금 그 정신이 영국에서 꽃 피우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의 연구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결국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구를 글로벌 무대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그 효과를 발표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루크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견한 통계 자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 컨퍼런스에서 한글 연구 발표 논란의 시작.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교육혁신 컨퍼런스. 전 세계 신개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손바닥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다음은 영국 교육부의 올리버 스콧 박사님이 한글 학습을 통한 문해력 향상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이어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소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 체계가 다른 나라의 문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영국의 성인 문맥 문제부터 시작해 한글의 체계적 구조, 그리고 우리의 실험 결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데이터를 보여주자 점점 진지해졌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 학습 후 참가자들의 영어 문해력이 평균 3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철자 인식과 음소 인식 부분에서 큰 발전이 있었죠. 저는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교육 전문가들이 손을 들었어요. 흥미로운 연구입니다만 이것이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특별한 관계 때문은 아닐까요? 다른 언어권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프랑스의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효과는 특정 언어 간의 관계보다는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언어권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나카 교수였어요. 한글이 한자보다 배우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복합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글 학습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어와 같은 복합 문자 체계에서의 효과는 아직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글자 학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나카 교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자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글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중국 대표단에서 왕 지아룽이 발언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자는 우리 문화의 핵심이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중국에서 한글을 문해력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은 중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글을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 교육의 첫 단계에서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발표 후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이었어요. 특히 문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대표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교육혁명이 될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한 교육 NGO 대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의 열정에 감염되어 더욱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소피아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소피아 교수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세종대왕의 한글은 정말 혁명적인 문자체계니까요.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컨퍼런스 이후 저희 연구는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그리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연구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교육계의 반응, 그리고 반박. 컨퍼런스 이후 약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일본 교육부에서 저희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도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니 놀랍네요. 루크가 말했습니다. 특히 다나카 교수가 컨퍼런스에서 꽤 회의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의외예요. 하지만 일본의 문맹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특히 고령층에서요. 아마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 다나카 교수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소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스콧 박사,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육부는 귀하의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상황은 영국과는 매우 다릅니다만 다나카 교수가 이끄는 세미나장에는 약 10명의 일본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데이터와 사례를 준비해 발표했어요. 발표 후 토론 시간, 다나카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스콧 박사의 연구는 분명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 문자 체계입니다. 한자는 단순히 소리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는 상형 문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일본어의 특수성은 이해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글로 일본어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해력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한글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다른 교육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한자가 많은 일본인들에게 학습 장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학습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들에게는요. 한글 학습법이 이런 특수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적용 방식입니다. 모든 일본인이 한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죠. 토론이 진행되면서 몇몇 일본 교육자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특수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다나카 교수는 저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스콧 박사, 사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실험학교가 있습니다.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곳인데 혹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한글 학습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나카 교수의 학교에서 10명의 학생들에게 한글 기본 원리를 가르쳤어요.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빠르게 한글을 익혔고 일본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다나카 교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다니. 물론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 체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특수 교육 분야에서는 분명 활용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에서의 세미나가 끝난 후
제가 중국 베이징의 교육 포럼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 저는 왕 지아룽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교육부의 고위 관료로 컨퍼런스에서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스콧 박사,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당신의 연구를 그저 서양인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 지아룽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정말 놀랍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문맥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복잡한 한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한자는 우리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보조적인 도구로 한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왕 지아룽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본 원리는 정말 하루 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글자의 기본 구조와 발음 원리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왕 지아룽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스콧 박사,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2시간 동안 왕 지아룽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한자가 정말 배우기 어렵다면 우리도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왕 지아룽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결정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중국 방문이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일본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두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글의 가능성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문화적, 역사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교육부의 충격적인 결정과 전 세계의 반응.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교육부 장관과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영국 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교육부 장관은 직접 저희 연구에 대해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올리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연구가 정말 영국의 성인 문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관이 회의실에서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루크와 몇몇 고위 관료들도 함께 자리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탄환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매우 유망합니다. 한글 학습을 통해 문자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올리버, 당신의 연구는 매우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논란의 여지도 있죠. 영국이 한국어를 가르친다니 영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글을 영어의 대안으로 가르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해력 교육의 첫 단계에서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영어 문해력 향상입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죠. 영국 전역에서 10개의 성인 교육센터를 선정해 6개월간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었어요. 루크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알려졌고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혁신적인 시도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실험이라며 비판했어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다른 언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문자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마치 수학을 가르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죠. 영국의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저의 방문 이후 이미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어요. 일본 교육부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한글 학습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직접 프로젝트를 이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시작되었군요. 소피아 교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중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왕 지아룽은 시골 지역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서 한글 학습법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물론 공식적인 정책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계에서 우리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가 이제 전 세계의 교육을 바꿀 수도 있다. 소피아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영국의 시범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중간 평가 결과 참가자들의 문해력이 평균 40%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높은 성과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성인 문해력 센터에서 한글 학습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소피아 교수와 함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어요. 올리버, 당신이 처음 저에게 한글에 대해 물었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소피아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통계 보고서에서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1년 후, 저는 다시 국제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기조 연설자로서요. 전 세계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다. 전 세계 문맹 문제를 해결할 열쇠일 수도 있다. 저는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그 정신이 다시 한번 문맹 퇴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작은 문자 체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식과 아이디어의 힘이었습니다. 국경을 넘고 시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 다나카 교수와 왕 지아룽도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 발표했어요. 일본과 중국이라는 문화적 강대국에서도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연구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더 많은 나라와 문화권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예요. 특히 문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루크는 이제 교육부 내에서 한글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무척 기뻤어요. 올리버,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루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루크.
이건 모두의 공동 작업이었어요. 소피아 교수, 당신, 그리고 무엇보다 600년 전 놀라운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 덕분이죠. 가끔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였지만 그 교육적 가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영국 교육부로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도전과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 체계가 가져온 거대한 변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한글이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행운을 드립니다.